그때가 여름이었어요. 와, 진짜 저는 무슨 겨울 한복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추운 거예요, 공항 안이. 다른 외국인들은 나시만 입고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앉아 있고 에어컨 어떤 냉방의 질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지금 감자튀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감자튀김 양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먹었었죠.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 냄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김정은이 한번 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양에서 온 나민희라고 합니다. 지금 정착 한 10년 차에 있고 팀플에는 지금 한 3번째 출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남편도 같은 평양 사람이에요. 평양에서는 정말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선 서로 모르고 살다가 한국에 와서 알게 되어서 결혼하게 된 그런 사이입니다. 미국 가보고 싶었는데 워낙 또 장거리 노선이기도 하고 엄두를 못 내다가 미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미국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던 거죠. 워싱턴에 다녀왔어요. 북한 인권을 알리는 행사였는데 미국의 정부 기관들을 돌면서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영어로 증언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저는 이제 미 국무부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입국 심사가 되게 길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들어갈 때.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짧은 생각에 참 미국은 자기네가 제일 잘 사는 나라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길어도 너무 긴 거예요. 입국 심사가. 그때 같이 갔던 일행들이 다 정말 처음에는 그냥 서서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허리를 구부리고 어느 순간 앉게 되고 막 그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엄격해졌다. 그래서 내가 정말 뭘 몰랐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7월인가 그때 다녀왔는데 와, 진짜 저는 무슨 겨울 한복판에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엄청 추운 거예요, 공항 안이. 그래서 저희는 같이 간 친구랑 그 친구가 이제 무릎 담요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릎 담요를 둘이서 이렇게 나눠 쓰고 우들우들 떨다가 막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요. 공항 안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은 나시만 입고도 아무렇지 않고 그냥 앉아 있고 이 사람들은 안 추운 건가? 나만 추운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요. 여름이다 보니까 그렇게 두껍진 않았죠. 아무래도 안에 반팔 하나 입고 가디건을 하나 입었었어요. 그래도 밖에서는 굉장히 더운 옷차림이었고 실내에서 좀 괜찮게 견딜 만한 그런 옷차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아마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입어도 괜찮은데 미국은 진짜 엄청 춥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되게 추워지더라고요. 에어컨 어떤 냉방의 질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저는 평양에서는 거의 사용해본 적은 없고 가끔씩 어떤 정부 총사 같은 데가 있어요. 조선혁명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에어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런 데 가면 되게 좋았던 게 잠깐 더위를 식힐 수 있었으니까 좋았는데 집에서는 에어컨은 꿈도 못 꾸죠. 전기 자체가 그렇게 에어컨을 견딜 만큼 잘 공급되지도 않고 그나마 여름은 조금 평양에 보면 전기가 공급되는 편이긴 하거든요. 북한에 이제 수력발전소가 좀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하루에 3-4시간 정도는 꾸준히 이제 전기가 오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냥 집에서 선풍기 그냥 그걸로 여름을 났었고 에어컨은 상상도 못했죠. 사실 첫 식사를 미국 공항에서 했거든요.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한 8개월 정도 살다가 왔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왔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음식 양은 정말 많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고 그냥 왔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햄버거 하나 시키면 감자튀김이 거의 2인분 감자튀김이던데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감자튀김만 한 명이 먹고 그거만 한 명이 먹어도 충분히 그러니까 1인분인데 둘이서 먹어도 충분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 눈에는 신기했던 게 뭐냐면 햄버거를 파는 집인데 또 이제 한쪽에서 양주를 까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또 미국만의 어떤 문화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었죠. 그게 좀 신기하긴 했죠. 제가 사실 이제 멀타에서 최종적으로 탈북을 해서 유럽을 거치면서 탈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낯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 와서 좀 오래 살았나 봐요. 미국을 갔는데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옷차림도 다 너무 각양각색이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역시 미국에 왔구나라는 느낌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똑같은 옷차림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는 조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게 멀타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면서 갖고 왔던 옷들이 있어요. 꽃무늬 모양의 바지도 있고 막 있었는데 한국에서 다 그거를 버렸어요. 그런 옷들은 어느 연령대 분들이 입는 옷이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한국에서도 보면은 너무나도 다들 옷을 너무 잘 입고 세련되게 잘 입지만 스타일이 다 이제 다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겨울 요즘에 또 몇 년 동안 보면은 겨울에 숏패딩 해가지고 그 본들본들한 그 숏패딩이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거리에. 미국 가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뭐 머리 색깔부터 머리 모양부터 피부색부터 뭐 옷 스타일까지 해가지고 다 너무 달라가지고 오 역시 또 엄청 자유로운 나라에 왔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죠. 평양의 공항은 순환공항이라고 있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나 못 가니까 비행기를 탈 사람들만 가는 거고 나라에서 지정해준, 허용해준 사람들만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거죠. 뭐 유학생이라든가 외교관 그리고 이제 저처럼 외화벌이 노동자로 다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 북한 당국이 너는 나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딱 도장 찍어준 사람들만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비행기를 한번 타보는 게 가문의 영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비행기를 탈 수가 있죠. 아우 말도 안 되죠. 워싱턴 야 이거는 진짜 김정은이 한번 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큰데 이제 의자도 몇 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북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북한에서는 진짜 그런 넓은 공간이면은 앉을 수 있게 의자라도 빼곡히 채우거나 뭐 이러는데 뭔가 워싱턴의 그런 공항은 신선노름하는 느낌?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은데 그 안에 에어컨 바람은 또 엄청 빵빵하게 나오고 이게 대체 얼마나 사치가 심한 거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북한 사람들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갖가지로 먹었어요. 중국 음식도 먹었고 태국 음식도 먹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도 먹었고 감자튀김도 있고 보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국 그 식당 거기도 갔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죠. 사실 좀 짜긴 했는데 북한에서 굉장히 짜게 먹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북한에서 먹다가 바로 먹었으면 전혀 이질감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 좀 덜 짜게 먹다 보니까 미국 음식을 딱 먹었을 때 아 좀 짜긴 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뭐 왜 이래 이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었어요. 지금 감자튀김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한국에서 이제 보고를 먹으면 감자튀김 양이 조금 좀 작다? 항상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굵기도 굉장히 굵더라고요. 감자튀김 굵기도. 그래서 아 감자튀김 양은 이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먹었었죠. 그게 이제 첫날에 마트를 이렇게 갔는데 가는 길에 잔디밭 같은데 텐트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아 여기 캠핑을 이런 데서 하시는구나 진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같이 나오신 분이 노숙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아니 노숙을 텐트를 치고 해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좀 신기했어요. 북한에서 마냥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아서 사람들한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구걸하면서 동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 하대하고 막 홀대하고 그래도 아무 말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막 뺏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리고 이제 잡히면 막 때리고 애들을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애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전반적인 그들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봤을 때 노숙하시는 분이 너무 당당한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그치 역시 인권이 살아 숨쉬는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었죠. 그래 노숙하는 게 뭐 어때서 저분도 당연히 인권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때 살짝 이제 북한 생각이 들면서 야 북한이었으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대만 냄새를 맡았었는데 그때 되게 신기하게 스파게티랑 뭐 이런 걸 먹으러 갔는데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요.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부터 무슨 냄새가 나는데 무슨 뭐 거물을 태우나? 막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가이드를 같이 오셨던 분이 이게 대마초 냄새다. 그래서 진짜요? 그러니까 대마 여기서 이제 워싱턴도 합법인가 보죠.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대마초 냄새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는구나 하고 되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좀
걱정을 했던 게 혹시 이게 총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뉴스에서 한국에서 뉴스를 보면 미국에 막 총격 사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 미국은 저렇게 총 들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지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같은 실례로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도 북한에서 막 핵실험을 했대 막 이러면 야, 저 한국에 있는 애는 어떻게 사냐 막 그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어머나 이 사람 총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고 이제 기억에 남았던 거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관련된 곳을 가서 봤는데 미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게 좀 많이 신기했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배웠던 거는 미국보다는 이제 소련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소련과 독일 간의 전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련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이제 소련 덕분에 뭔가 다 이긴 것처럼 그렇게 좀 배우기도 했었고 네, 그 가운데서 미국은 무기만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비대해진 거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때부터 미국이 돈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배웠다 보니까 어찌 보면 독일의 나치와 관련된 거는 뭐 소련이나 동유럽이나 이런 쪽에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미국에 그런 곳이 있어서 되게 의외네?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네?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어떤 돌아보는 것들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6.25 전쟁 참전하신 분들의 기념비 같은 묘들이 있는 그런 곳도 가서 봤는데 그때는 괜히 너무 숙연해지고 너무 뭔가 감사함도 많이 느꼈고 그때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같이 싸웠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내가 와서 북한을 떠나도 살아갈 곳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만약 북한한테 다 먹혔다면은 정말 빛이 없는 그런 한반도가 됐을 텐데 그래서 참 그때도 뭔가 좀 감사함을 많이 느꼈었고 이런 것도 내가 어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면은 다 배워왔을 어떤 그런 역사인데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전혀 몰랐었거든요. 아예 그냥 완전히 철천지 원수다 이런 교육만 계속 받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되게 감동도 느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한 게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보니까 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미국 거긴 한데 한국에서만 계속 봤던 스타벅스였는데 뭔가 미국에 가서 진짜 어떤 오리지널 발음 그대로 들으면서 이제 주문하잖아요. 참 그게 좀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공항 안이라 그런가? 스타벅스 안에 되게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스타벅스는 테이블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약간 소파 의자들이 좀 더 예쁘게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랑 옆에 앉는 게 좀 그런 게 있는데 미국에 가니까 그냥 뭐 음료 기다리면서 아무나 거기에 앉아있고 약간 좀 더 자유로운 느낌? 그런 걸 확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그래도 스타벅스 하면은 되게 좋은 그 브랜드이잖아요. 좀 커피값이 꽤 있는 그런 편이다 보니까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되게 고급화된 느낌? 그런 걸 받았다면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갔을 때는 그냥 흔한 어떤 카페, 미국에 있는 카페 중에 하나라는 느낌을 받았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평양에서는 네. 카페 문화 같은 거 없죠. 카페가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카페가 딱 하나?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커피가 있기는 한데 카페에 사람들이 만나서 뭐 수다 떨고 이런 문화는 거의 없었어가지고 그냥 거기선 사람들이 길바닥에 만나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친구네 집에 가서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페에 가서 돈 주고 음료를 마시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문화는 없는 편이에요. 평양이 뭐 북한 안에서는 그나마 잘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평양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1차원적인 굉장히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면서 담소 나누면서 즐기는 그건 다음 차원의 또 문화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그 사람들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그 2-3시간을 앉아있는다는 게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 카페 한 대? 원래 카페는 그러라고 만든 거긴 한데 굉장히 눈치 보면서 앉아있고 막 그랬었죠. 아니 북한에서는 카페에서 먹어본 적은 없고 친구네 집에 갔다가 커피 약간 우리 아라비카처럼 이제 물에 타면은 그냥 커피가 되는 약간 그런 커피를 좀 마셔봤던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부자들 사이에 집에서 커피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면서 친구네 집에 갔는데 커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랑 그다음에 설탕이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마셔보고, 나중에 개성공단이 엄청 인기를 끌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믹스커피가 한번 맛본 적은 있는데, 그것 말고는 거의 커피를 마셔본 적은 없어요. 처음에 커피를 딱 마셨을 때는 굉장히 이 쓴 걸 왜 마시지? 막 그런 느낌이었고, 설탕을 그래도 많이 풀어주니까 좀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커피를 마셨을 때는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그 커피 냄새는 되게 좋았던 그런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음료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까지 강렬하진 않았었는데, 미국에 갔을 때는 뭔가 제가 즐기고 있다 이거를,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미국에도 와보는구나, 미국 공항에서 커피를 다 마셔보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셨었죠.